저는 60대 중반의 딸 둘 아빠입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 교사였습니다. 35년을 교사로 교직 생활을 했고 그런 저희를 보고 자라서인지 딸 둘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직업이 교사라서 그런지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유미야, 고모 일하는 곳에 정말 괜찮은 약사 선생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디 자리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랑 자기 딸이랑 한번 만남 주선해보자 할 정도로 저희 딸아이는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아서 정말 많은 선자리를 주선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취미가 등산과 배낭여행인 아이라 평생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귀엽고 좋지만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교사가 되었는데 한국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희 딸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해볼까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진지하게 만나보자 하는데 저희 나이가 32살이니까 고민이 되네. 어머, 여보, 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엄마는 찬성이지.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취미 가진 사람, 나랑 사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엄마는 아빠랑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너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마는 너무 기대된다. 저랑 아내도 사실 대학 다닐 때 산악 동아리에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도 주말마다 둘이서 등산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맞는 게 얼마나 부부의 끈을 단단히 하는지 아는 저희라 딸아이의 여행 사랑을 이해하고 같이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은근 딸아이가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걸 늘 걱정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인지 남자친구가 생긴 걸로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혼자서 여행 다니기보단 누군가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게 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것 같네요. 그래, 유민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은 하네.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이는 동갑인 거야? 아빠, 사실 남자친구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야. 서로 안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연애한 기간은 반년 정도 되었어. 나이는 나보다 2살 많고 작년에 스페인 배낭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로부터 내 가방 찾아준 사람이 바로 이 남자야. 방학 때마다 배낭여행을 가는 딸이 스페인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같은 한국인이 도와줘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행이 더 즐거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해외여행 경험이 많다고 해도 여자고 낯선 도시에서 가방까지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만나기도 전부터 저 또한 호감이 갔습니다. 저랑 아내는 다음 달 딸 생일에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180cm의 매우 건장한 사내가 저희 아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 한 잔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민욱이 자네는 왜 이 나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갔나? 부모님이 독촉 안 하시던가? 네, 아버님. 사실 제가 유미 씨처럼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라이딩 하는 것도 취미생활인데 주말에 이렇게 보내는 걸 이해 못하는 여자친구들이랑은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하니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일찌감치 저는 결혼 생각이 없고 자식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미 씨 만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면서 이런 사람과 한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잘 알잖아.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었고 한국식의 결혼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이라는 굴레가 싫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 평생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잘 만나볼게. 그렇게 저희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방학 때마다 같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빠랑 맥주 한잔 할까? 아빠, 엄마, 이번에 민욱 씨 생일에 부모님 만나 뵀거든. 그랬는데 자꾸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 올해 가기 전에 날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이 너무 좋은데 꼭 결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 집이랑 다른 분위기라서 밥 먹는데 너무 불편했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화목하지. 아무래도 딸들만 있는 집이랑 아들 혼자 있는 집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더라. 우리 딸이 가서 분위기 메이커 하면 되지. 딸아이는 우리 집과 너무 다른 집안 분위기라서 너무 정적이고 무슨 말을 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시댁 분위기가 자기랑은 어울리지 않는데 민욱이랑은 너무나 잘 맞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예비 시댁이 그저 말없는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인가 보다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인성이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이때부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후부터는 주말에 등산 갈 때 남자친구도 늘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2달에 한 번씩 온 가족 같이 여행 겸 등산을 갔었는데요. 저희 부부의 취미이자 딸아이의 취미가 등산이었는데 이제는 식구처럼 딸아이의 남자친구도 같이 가게 되었네요. 아버님, 저는 어머니 아버님 두 분처럼 유미 씨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잘 안 맞으셔서 각자 취미생활 하시고 아버지는 골프만 좋아하시고 등산은 내려갈고 왜 힘들게 올라가냐며 저를 늘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등산하니까 너무 좋네요. 나도 매번 딸아이랑 와이프랑 다니다가 자네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구먼. 같이 막걸리도 마셔줄 친구도 생기고 좋네. 저는 그렇게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여기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우리 딸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힘든 길도 언제나 저희 딸아이를 챙기면서 힘들어도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면서 대하는 걸 보니 딸아이 남자친구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딸뿐이라서 늘 혼자 사우나를 가던 저에게 혼자 가시기 외로우시면 자기랑 같이 가자고 주말에 찾아온 아이가 바로 민욱이었습니다. 같이 사우나를 가면 사람들이 아들 녀석 참 아버지에게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퇴직을 하고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고 아내는 평생 꿈이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배웠던 경매 공부를 하면서 강남의 조그마한 주차 빌딩을 낙찰받았습니다. 저희 퇴직금으로 주차 타워를 인수하고 아내는 그 옆 빌라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라 1층에서 꽃집을 하는 아내를 도와 일을 하고 주차타워는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러 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니 이제 좀 쉬시면 되지. 정년퇴직하시고 1년 만에 이렇게 두 분 다 사장님이 되실 줄 몰랐네. 엄마도 옛날부터 꽃집 사장 해보고 싶었어. 엄마가 꽃집 정말 좋아하잖아. 자격증도 따고 이제 너희들 다 컸고 집에서 놀면 뭐하니? 아빠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나도 주차장이야 경매로 잡은 거고 틈틈이 돈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가게 바로 옆이고 이 건물 월세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아빠도 평생 선생님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좋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직 생활과 달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손에 익어 일도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주차 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코로나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일주일간 주차장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일에는 마칠 때 수금하고 거의 아내 가게에 있었는데 그주는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 가게다 생각하니 주차장 청소도 기분 좋게 했습니다. 제가 주차장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차가 출차를 하면서 먹던 커피를 창밖으로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쓰레기통에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먹던 커피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하십니까? 빈통도 아니고 지금 바닥에 다 쏟으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치웠던 바닥에는 카페라떼에 갈색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공짜로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주차하는데 이런 것 좀 버려주면 되지. 아 그래요. 청소 비용 줄게. 얼마 주면 돼요? 하면서 10,000원짜리 2장을 던지더라고요. 아 비켜요. 아저씨 2시간 시급이니 이 정도면 치울 수 있겠죠? 빨리 차단기 안 열리고 뭐해요? 나 바쁜 사람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면서 불렀습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이에요? 빨리 주우세요. 저는 내려서 주우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고객이니까요. 아니, 왜 돈이 적어요? 아, 정말 구질구질하게 구네. 뭐 얼마나 더 달라고 이러는 건지. 2만원 더 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요. 내가 이 옆 병원 건물 사장 친구야. 여기랑 계약되어 있는 병원. 당신 잘리고 싶어? 어디서 큰 소리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노인네가 귀찮게. 옛날 같았으면 말도 못 붙일 것들이. 저희 그 병원 계약 안 받아도 되니까 내려서 치우세요 빨리. 당신 뭐야? 정말 거지 같은 노인네가 이거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할 일이잖아. 정말 돈 더 주면 되지. 참나 거지 같아가지고. 지금 돈 더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거야? 정말이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니까. 내가 더러워서 준다. 이거 먹고 떨어져. 하루 일진이 안 좋더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앞길을 막아. 당장 비키지 못해? 말귀 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그 차주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2만 원을 더 던지고 저희 주차장에서 나갔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대부분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대낮에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고 커피를 던지고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2만 원을 더 던지고 가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자괴감도 들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셔? 아니 글쎄, 아빠가 이번 주 아르바이트생 대신 오전에 주차장 관리 담당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커피를 차단기 앞에서 던지더니 아빠한테 2만 원 던지면서 치우라고 했대. 아빠가 억울해서 지금 경찰서 가려다가 참으셨다 하더라. 세상에 술 먹고 한 짓도 아니고 맨정신에 그런 짓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네.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아빠 한평생 교직 생활하시다가 세상의 쓴맛을 보셨네. 그러게 두 분이서 연금으로 잘 사시면 되지. 한 분은 주차장 하시고 한 분은 꽃집 하시고 언제든 힘들면 관두세요. 일 안 하셔도 월세 나오는 걸로 충분하시잖아. 우리 아빠 속상해서 어떡해. 정말 어떤 인간이야. 진짜 인성 쓰레기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돈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는 부부 교사하면서 틈틈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으로 연금과 퇴직금으로 제2의 직장을 가져보고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자 괜히 시작했나 후회도 되고 3일 정도는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저희 주차장으로 퇴근하면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제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기억은 잊자면서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 주 주말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이 식사 한번 하셨으면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음 달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셔서 한동안 못 들어오시거든요.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싶다고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나도 자네 부모님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 자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었다네. 사실 저도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인성도 바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부모님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를 생각하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더군요. 아내랑 옷도 사고 염색도 하고 기분 좋은 자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 또한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에 정말 기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딱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주 주차장에서 저를 거지 취급하면서 2만 원을 던진 그 사람이 바로 딸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민욱이, 너 예비 장인어른이 교사였다고 하지 않았냐? 저 아저씨는 주차장에서 청소일하는 사람인데 너 결혼하려고 우리를 속인 거니?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이랑 지금 사돈 맺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 줄 알아? 내가 너 주선해준 좋은 선자리 다 차고 어디서 저런 집안의 애랑 결혼하겠다고? 여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욱이 너 우리 속인 거야? 유미 너도 부모님 직업을 속였니?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가 찼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정말 욕이 입까지 나왔지만 민욱이와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초면에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은 한 번도 그쪽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평생 교직 생활했던 거 맞고 당신이 그때 커피 집어던졌던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구질구질한 노치네라고 하셨죠? 제가 그 주차장 사장입니다. 저희 인연이야말로 참 구질구질한 인연이네요. 아빠, 그럼 지난주에 아빠한테 2만 원 던진 사람이 민욱 씨 어머니였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유미 씨한테 얘기 듣고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나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너무 어이없어 했어요. 예비 사돈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들은 그달의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그날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돈어른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장님인 줄 몰라 뵀고 민욱이 너는 사돈어른 되실 분이 주차장 하신다는 말을 왜 안 했니? 저희 신랑이 그날 얼마나 속상해했는데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라 민욱이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암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저희 신랑에게 거지 같은 노인네라고 하셨죠? 저희 그 주차장도 그 옆 건물도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가 거지치곤 참 많이 가졌네요. 저희가 사돈이 되기엔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으니 오늘 만남은 없던 걸로 하죠. 어디 저희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이랑 결혼시키세요. 아니, 안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들 민욱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아이가 유미인데 저희도 유미 정말 이뻐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끔 욱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빨리 사과드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사장이면 사장답게 가만히 계시지. 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식사라도 하시죠.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습니까?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좋은 날이니까 술 한잔 하고 푸십시다. 다리 아프시겠어요. 어서 앉으세요. 우선 오늘은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사돈, 오늘 어렵게 만든 자리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은 술로 풀어야지.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좀 앉아주세요. 어른들끼리의 일에 아이들 마음 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요. 그만 화내시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요. 저희 신랑이랑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유미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애들 결혼은 어떡하고요? 정말 사람이 실수 한 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앉으세요. 그 자리에 더 있기도 싫었습니다. 저만큼이나 화난 와이프와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심장이 떨렸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예비 사돈일까요? 정말 기대하던 자리였는데 최악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대했던 상견례 자리는 허탈하고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민욱 씨한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성격이 강하다고는 들었지만 그런 몰상식한 분인 줄은 몰랐어. 나도 2번 정도 뵀는데
늘 무뚝뚝하시고 민욱 씨 말로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도 없으신 분이라고. 어머니도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시지 두 분이서 여행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긴 했어. 아휴, 엄마는 좀 그렇다. 저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민욱이 같은 애가 나왔지? 정말 생긴 것도 안 닮고. 속상하다 정말. 우리 아빠 많이 놀라셨어요? 사실 아빠한테 그 짓 한 사람들 만나면 내가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민욱 씨 부모님이라 말을 못했네. 미안해 아빠. 아니야, 우리 착한 딸. 괜히 아빠 때문에 속상했겠다. 그런데 우리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자. 결혼은 그 집안 사람들이랑 식구가 되는 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 내 귀한 딸을 보내려니 아빠 마음이 안 좋네. 응, 아빠. 나도 꼭 결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혼전 임신한 것도 아닌데 급할 것도 없지. 그렇게 저희는 그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저런 인간이 우리 딸 예비 시부모님일까요? 혹시나 민욱이도 알고 보면 저런 성격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침대에만 누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인지 뒤척이더라고요. 여보, 저렇게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우리 딸 시집 가면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딸이 처음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한 딸이 유일하게 마음에 든 남자친구. 저 또한 그 남자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60이 넘는 시간 동안 교직 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저희 부부 또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데 민욱이 부모님은 딱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띵동하면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한우 세트에 한 손에는 양주를 들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무슨 약속도 없이 찾아오셨습니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면 출장을 가기 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놈이 사과하지 않으면 부자 연을 끊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날 일은 저희가 100번, 1000번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죄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놀라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오시면 어떡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우선 사과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니 이건 도로 들고 가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사돈의 연을 맺게 되면 그때 받겠습니다. 네, 이건 도로 들고 가시고 출장 가신다 하니 어서 가보세요. 저희는 아직 어떠한 대답도 못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불편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저희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유미도 딸처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날따라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미를 정말 아끼고 절대 말로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우 세트랑 두고 가서 제가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화를 듣지 않았다면 글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아비의 마음인지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딸아이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은 저 또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앞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누군가와 욕을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아들내미 장가 보내려고 이 집까지 해야겠냐? 정말이지. 누가 사장이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부부 교사라고 들어서 적어도 친정에 돈 들어갈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건물주인인 줄 알았나. 뭐 돈 많은 집안이랑 인연 맺으면 나쁜 건 없지. 아이,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민욱이 엄마가 하도 이런 자리 없다, 조건 좋은 애라서 놓치기 싫다 재촉해서 왔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서 짜증나 죽겠네. 결혼만 시키고 나면 만날 일 없겠지. 담배를 피우던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전화기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따라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거였겠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본심을 다 들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아, 네. 무슨 마음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 저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는데 우리 딸 마음에 상처 줄까봐 내색도 못했어요.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니 나도 내 귀한 딸 시집 못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없던 일로 하죠. 저는 한우 세트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 열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화가 나서 얼굴까지 다 빨개진 절 보고 와이프는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혈압 올라? 약 들고 올까? 어떻게 나갈 때보다 더 표정이 안 좋아. 아니, 글쎄.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러는지.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데 사과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와이프가 시켜서 마지못해 온 거더라고. 우리가 연금도 재산도 있으니까 아들 돈이 친정에 안 들어가니 좋은 조건의 며느리감이라서 놓치기 싫은 거야. 우리 딸을 무슨 상품 취급하는 말 들으니까 나는 유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 반대해야겠어. 아니, 무슨 사과하러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한대요? 정말 한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네요. 안 그래도 인상이 너무 표독하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도 그런 집에 시집가서 우리 애 고생하는 거 싫어요. 내가 유미한테 잘 얘기할게, 여보. 너무 화내지 말고 자기 그러다 혈압 올라. 그렇습니다. 부부 연금뿐이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아 보이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침부터 남편을 억지로 보냈고 그 남자는 마지못해서 나왔겠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좋은 사돈짜리이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빌라에 저희가 재산이 있으니 사돈짜리로 만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죽어도 그런 사람이랑 사돈 맺기가 싫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더니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민욱 씨가 자기 부모님을 안 좋아해요. 정말 낳아주신 분 딱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가정은 늘 뒷전이시고 그런 아버지랑 매일 싸우시던 어머니도 어느새 본인 삶 사신다고 집에 안 계시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컸대요. 자꾸 아버지가 어디서 선자리 잡아와서 자기 사업에 필요한 자리라고 데리고 가셔서 또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비혼주의라고 말씀드려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집안 사람들이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결혼이라면 저 또한 그런 집안 식구가 되기 싫어요.
제가 민욱 씨랑 잘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딸은 남자친구와 더 이상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저 또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등산도 가고 밥도 먹고 사우나 갔던 마음에 들었던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주어서인지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민욱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여기 무슨 일인가? 우리 딸이랑 잘 헤어진 거 아닌가? 아버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정말 이 집에서 사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보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취미가 같아서 늘 같이 다니는 두 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이 아니라 두 분처럼 늙어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아버님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아이를 가져도 될까. 얼마나 제가 유미 씨가 부러웠는데요. 유미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저 또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욱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같이 들어오자 와이프도 놀라더라고요. 30대 청년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고 저는 뻘쭘하게 서 있자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욱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귀한 아들이겠지만 내 딸 또한 나에게 너무 귀한 자식인데 결혼이라는 건 연애와 다르게 가족으로 묶이는 일이라고. 아쉽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욱이 이 녀석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랑 사우나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랑 그 흔한 캠핑조차도 못 가봤어요. 지난번에 아버지 어머니랑 캠핑 여행 간 게 첫 캠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초등학생 이후로는 같이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건 맞지만 한 번도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유미 씨 만나고 이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멀쩡한 총각이 아직도 결혼을 왜 못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직 생활에 있어서 남자 교사가 30대 중반까지 노총각인 경우는 잘 없기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자식에게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민욱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정이라고 하더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이 집에 와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민욱 씨, 우리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좋게 얘기했잖아. 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당신 아버지 용서할 생각 없고 뵐 자신도 없어. 당신이 당신 집이랑 인연 끊는다면 몰라도 나 또한 당신에게 그런 짓 하길 바라지도 않아.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거야. 그만하자, 오빠. 민욱이는 유미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며 끝까지 다시 뵙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괜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실현당한 사람은 민욱이인데 아쉬운 마음과 딸아이의 슬픈 눈을 보니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저녁이 지나갔어요. 딸아이는 긴 한숨을 한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끝난 인연이니까 아빠도 그 사람이 울든 기절을 하든 모른 척 하세요. 그게 우리 두 사람 도와주는 일이야. 나도 마음 접는데 아빠가 이러면 마음 접기 힘들어. 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걷자고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고,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을 좀 걸으면서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민욱이가 참 괜찮은 아이였는데 여보가 마음이 좋지 않지? 나보다 더 마음에 들어 했잖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내는 제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부는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감하고 슬플 때 손잡아주는 존재인데 저희 딸에게 그런 사람이 민욱이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희 딸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주차장 정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더라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뵙네요. 저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학교도 갑자기 관두겠다고 하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아들이 저럽니까? 나한테 억하심정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 집 잘난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왜 자꾸 튕기는 거예요? 우리도 될 만큼 재산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만 시킵시다. 아빠가 반대해서 지금 이사단 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입원까지 했습니다. 뭘 더 얼마나 해야 결혼시킬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죠. 저도 민욱이는 참 마음에 드는 아이였는데 당신을 보니 민욱이도 당신처럼 속이 시꺼먼 사람일까봐 나도 사위 삼기 싫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마음 접었으니까 민욱이한테도 마음 접으라고 하세요. 당신 아들 당신이 좀 챙겨요. 내 딸은 내가 챙길 테니. 그리고 좋은 인연도 아닌데 자꾸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부부 가게에 돌아가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그 남자가 찾아오더니 다음 날은 민욱이의 어머니가 아내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욱이 엄마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울면서 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기 또한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우지 못했다고, 이제야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해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여전히 가정엔 무관심했는데 어디서 아들 자랑을 하고는 술자리가 끝나면 매번 선자리를 잡아왔는데 민욱이가 자꾸 거절하자 사이가 더 많이 나빠졌다는 걸 강조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남편을 닮지 않아서 태생이 착한 아이라고, 그런 아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와이프도 민욱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눈물을 흘리시던 민욱이 어머니는 사실 저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하고 동생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 민욱이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다는 이야기 이번에 민욱이한테 들었어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저희 남편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을 하니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시댁이 없다 생각하고 저희 아들을 이 집 아들이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들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시더라고요. 정말 복잡한 가족사에 끼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같이 울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내는 본인이 운 이야기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세 보이는 여자가 정장까지 입고 바닥에 무릎 꿇고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정말 아들만을 생각해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이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밝게만 보이고 사랑받아서 맑은 기운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 민욱이의 가정사를 듣고 나니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딸과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몰골이 이래서. 아빠, 뭘 자꾸 이 사람이랑 같이 부르세요. 안 그래도 우리 감정 정리하는 중이고 이 사람 엊그제 퇴원해서 몸도 안 좋은데 그만 이야기하세요. 민욱이는 딸아이와의 이별을 하고 정신적인 피로 때문인지 학교에서 쓰러져서 며칠간 입원을 하고 엊그제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입원이 아마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저는 아내와 함께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두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오라고 했다. 두 사람 아직 사랑하는 거 맞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정답이라고 확신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많은 고민을 했고 민욱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민욱이 집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머니가 너 걱정 정말 많이 하셨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없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 민욱이 너도 어머니께 이야기 들었지? 평생 우리 딸 시집살이 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나는 결혼을 허락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잘 얘기해보고 아빠 엄마에게 얘기해다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민욱이 아이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날이 갈수록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걸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도 이혼한 부부들 참 많이 봤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참 많이 싸우고 멀어지고 이혼하고. 하지만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참 잘 맞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식성도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악, 옷 스타일, 그리고 어디 가면 오누이냐고 할 만큼 닮아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우나를 가도 아들이 참 잘생겼다고 할 만큼 저랑도 닮은 아이였기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란 작자가 쓰레기 같은 인성이라고 해서 이 둘을 갈라놓는 건 사실 저도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시집가서 고생할 딸아이를 보는 건 더 싫었기에 우리 부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욱이 어머니 말씀대로 시집살이 시킬 시댁이 없고 민욱이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산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민욱이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집 아들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는 새벽까지 민욱이랑 긴 이야기를 나눴나 보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 딸아이는 엄마 아빠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하고 출근을 하고 저희도 출근을 했습니다.
민욱이도 본인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 꽃집에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해도 다 이해해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이 길로 제출하러 가려고요. 법적 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인생에 방해되는 부모는 안 되려고 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분 만나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안부 인사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미에게 참 고마웠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다음 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지만 제가 보내는 예단입니다. 저희 애는 절대 헤어질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면 부담이 될 거고 저는 다음 달에 캐나다에 들어가니까 두 분이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연이 끊어지면 유미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과 유미가 사돈네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길 저도 바랍니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결혼,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35년간 그래서 아들 결혼만 시키자 생각으로 여태 버텨왔는데. 저희 아내랑 민욱이 어머니는 나가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 또한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예비 사부인이 왜 그렇게 민욱이 결혼에 관심이 많았고 또 바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길 바랬겠죠. 같은 부모로서 이해가 갔습니다. 저 또한 우리 딸이 비혼주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한 점이 우리가 죽고 나면 딸아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아이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민욱 씨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신대.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사정사정 하시더라고. 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인데 부모 잘못 만나서 가슴 아픈 이별에서 아들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고 했어. 그러시고는 자기는 캐나다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여주면 되고 아버지는 그냥 명절에 인사나 한번 해주면 고맙고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흔들리긴 해. 그 사람 부모님이 사실 싫은 거지 민욱 씨 자체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거든. 딸아이의 마음을 들으니 부모가 뭔지 이렇게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빠는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이 일단락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우리 집과 달리 민욱이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고 와이프는 이혼하고 캐나다 갈 준비를 마치니 아마 그 사람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나 없으면 잘 살 줄 아냐고 큰 소리를 치던 분이 이혼장을 받아들고는 연락도 받지 않으니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사정 아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우리 아들 부축인 게 그쪽입니까? 아버지랑 연 끊으면 뭐 허락이라도 해준다고 했어요? 아들 놈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자한테 미쳐가지고는 부자의 연을 끊는다고 하질 않나? 잘 살던 마누라는 갑자기 이혼하고 하고 싶던 일 한다고 캐나다로 가질 않나? 그쪽 집안이랑 만나서 일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와이프가 다시는 이쪽으로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네들 만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어디 아비 없는 자식이랑 잘해보세요. 실컷 키웠더니 여자한테 미쳐가지고는 나도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는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싹수 없는 그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이 오겠죠. 사업이라는 게 인생을 지탱해주는 전부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하나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민욱이가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사실 저희 아버지랑 연 끊고 살다시피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유미가 고생하는 거,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캐나다로 이번 주에 가시는데요. 저를 잘 부탁한다고 이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철들고 나서 어머니랑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눠본 적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전 사실 부모님 관계에 대해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결혼식도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거나 간단하게 가든파티처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장에서 찍은 듯한 결혼식을 바라지도 않았고 저 또한 외동이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거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마 애들도 저랑 그 남자를 안 만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딸아이는 원래 결혼식 이런 것에 미련이 없었고 상황이 이렇자 아내도 아이들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다음 달에 혼인신고서를 내고 결혼식은 정말 펜션에서 간단하게 가족 여행처럼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가든파티처럼 치렀습니다. 행복해하는 딸아이와 이제는 사이가 된 민욱이를 보니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 생긴 걸로 생각하자. 내가 민욱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거든.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참가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홀로서기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아들 민욱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내년쯤에는 우리를 캐나다로 초대하신다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에게 저는 민욱이 어머님한테 받은 통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통장은 어머니가 미리 주고 가신 거고 예단 예물 같은 거 안 했으니 너희가 하고픈 대로 사용하라고 저희 통장 또한 같이 주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그 돈을 모아서 저희 아파트 옆 라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살고 싶다는 민욱이가 처가살이를 자처하더군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같이 등산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생긴 것처럼 말이죠. 저에게 그 욕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에는 큰 소리치며 이혼하고 아들 녀석 필요 없다며 화를 내더니 지난주에는 캐나다까지 전부인을 찾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랑 민욱이 어머니는 둘이서 친해졌는지 카톡을 자주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틈틈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민욱이에게도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한번 마음을 닫은 민욱이는 연락조차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한 손에는 한우 세트를 들고 서 있는데 1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비가 와서 젖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아들도 잃고 마누라도 잃어보니까 내가 가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돈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주지도 않는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전화 문자 아예 받지도 않고 제가 찾아올 곳은 여기뿐이라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정말 1년 전에 2만 원 뿌리면서 돈이 적어서 그러냐 거지 새끼 하면서 2만 원 더 던지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속으로 꼬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하더니 본인 가족 잘 챙기지 못해서 자식한테도 와이프한테도 버림받고 일이 아무리 소중하면 뭐하나요. 가족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게 인생인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쳐다보다가 알겠으니 이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라고 말하니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이 모습으로 지난 1년간 남아있던 앙금 같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기적일지 몰라도 끝까지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와 굽신거리는 태도, 반성의 깊은 눈물을 보니 이제 나 또한 이 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편한 마음으로 아들 같은 사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맞지만 진심 어린 사과, 그게 받고 싶었나 봅니다. 다들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